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막장으로 살아온 친정엄마와 인연을 끊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막장 인생은 자식에게도 버림받는 것이 당연한 것 같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친정엄마와 연락을 끊고 산지 2년이 넘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보시기에는 천하의 못된 딸이라 손가락질 하실 수도 있겠네요. 엄마와 연락을 끊고 지낸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예요. 아버지는 평생 일밖에 모르는 분이셨습니다. 아버지는 배움이 길지 못했던 분이었기 때문에 몸으로 하시는 일을 하시며 사셨습니다.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 15살 때부터 공장에서 멸시당하며 일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엄마를 만나 가정을 꾸리고 저와 오빠가 태어나니 가장이라는 책임감에 저희 아버지는 철야, 야근 같은 것을 엄청 하셨습니다. 항상 기름때가 묻어있는 손, 작업복 차림의 아버지를 어린 저는 부끄럽게 생각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친구 아버지들의 양복 입은 모습을 보며 저는 많이 부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웃는 표정이셨고 저를 보기만 하면 학교 생활, 친구들과의 관계 등을 물어보셨는데 저는 그냥 이라는 퉁명스러운 말로 아버지와 대화를 피하곤 했네요. 전업주부였던 엄마는 집안을 뒤집어 놓곤 했던 사람입니다. 중간에 바람도 피우고 아버지가 벌어온 돈을 어디에 그렇게 썼는지 모아놓은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바람 상대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못 받은 돈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그런 엄마이지만 자식들 생각해서 이혼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돈이 없어서 어릴 때부터 저는 주눅이 들어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려 해도 돈이 없으니 못 어울리게 되더라고요. 실업계 고등학교를 진학해서 알바를 병행하며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가난이 너무 지긋지긋해서 빨리 취업을 하고 싶었거든요. 초등학생일 때부터 포기하고 인내하는 습관이 들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고3 2학기 때부터 직장을 다니게 되었고, 나중에 정직원이 되어 20년 넘게 잘 다니고 있습니다. 30살의 남편을 만나서 결혼도 했고, 아이도 낳고 맞벌이하며 부족하지 않게 잘 살고 있습니다. 고생만 하시던 아버지는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버지의 빚은 상속 포기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빚은 엄마가 진 빚이란 것은 누구라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문제는 평생 돈을 벌어본 적이 없어서 일을 못하겠다는 엄마와 일을 하다 말다 하는 한량 같은 오빠였습니다. 아버지는 아프셔서 일을 하다 말다 하시니 저만 보면 매번 앓는 소리를 했습니다. 가족이라 어쩔 수 없이 엄마에게 돈을 주곤 했어요. 아빠를 위해서 돈을 주었던 것이었죠. 오빠는 저를 보면 매번 자신의 사업 아이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친구들과 동업으로 할 것인데 자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2천만 원씩 2번을 빌려주었습니다. 오빠 말로는 뭐가 어떻게 되어 운이 나빠 사업이 잘 안 되었다고 했지만 그 사업이라는 것을 진짜로 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남편을 만나 3년간 연애를 했고 결혼을 하기로 했을 때 제 수중에는 1천만 원도 안 되는 돈이 남아 있더라고요. 10년간 직장 생활을 하며 악착같이 모은 결과가 이것밖에 안 되니 남편을 볼 면목도 없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고 있던 남편은 제 상황을 모두 이해해 주어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엄마에게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결혼 후에는 더 이상 돈을 드릴 수 없으니 오빠와 엄마가 알아서 돈을 벌어서 살아야 한다고요. 엄마와 오빠는 걱정 말라고 큰 소리를 쳤고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결혼하고 3개월 뒤에 엄마는 저에게 또 돈을 요구했습니다. 결혼 전에 약속한 대로 제가 강하게 거절을 했는데 엄마는 저보고 부모도 몰라보는 년이라고 하면서 서로 연락하지 말자고 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도 2년 정도 엄마와 연락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가끔 이모들에게 연락이 오더군요. 자식이 그렇게 엄마를 나몰라라 하면 되겠냐고 전화나 문자가 오는데 그럴 때마다 화가 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남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한 번은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도와주자고 했지만 제가 절대 안 된다고 말한 이후로 친정에 대한 얘기는 서로 하지 않는 것이 암묵적인 규칙이 되었습니다.
저도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니 알겠더군요. 엄마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나쁜 사람이란 것을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시부모님도 제 상황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세요? 한 번은 시댁에서 시아버지가 뜬금없이 우리 딸 괜찮니? 라고 하시는 바람에 시부모님에게 주사를 부리는 것처럼 그동안 제가 살아온 얘기를 울면서 정신없이 쏟아낸 적이 있습니다. 시부모님은 몇 시간 동안 제 얘기를 들어주셨어요. 시어머니는 함께 울어주셨고, 시아버지는 계속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한 달 전에 엄마에게 전화가 또 왔는데 받지 말까 하다가 받았습니다. 매번 엄마와 전화 통화를 하고 나서 엄마 전화 받지 말걸 이라고 후회를 하면서도 궁금하니 받게 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또 돈 얘기였습니다. 이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그만하겠다고 말했어요. 내가 결혼할 때 1억도 넘게 모았을 텐데 집에 돈 들어가서 1,000만 원도 안 되는 돈 가지고 결혼했다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아빠가 벌어온 돈도 엄마 위해서만 썼던 사람이라서 이제는 아빠에게 미안해서라도 엄마에게 돈 못 주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가족들 위해 고생하신 아버지를 위해 돈을 주었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주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만 자식이냐고 이제는 오빠에게 의지하라고 했더니 오빠는 집을 나가서 몇 달째 소식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바람이나 피우고 아빠가 벌어온 돈 남자에게 갖다 바친 엄마에게 지금까지 이 정도 했으면 넘치도록 했다고 말했더니 누가 그러냐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아빠가 다 얘기했어. 라고 소리 지르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있길래 아빠 돈으로 자식들 나 몰라라 하면서 혼자 즐기며 살아온 엄마, 이제는 엄마로 생각 안 할 테니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엄마와 다시는 연락도 하지 않고 살려고 합니다. 저희 아빠가 고생해서 벌어온 돈으로 남자에게 환심 사려고 돈을 펑펑 써댄 엄마를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겠어요? 어려서 잘 모르고 가족이니 도와야 한다는 생각에 엄마와 오빠에게 돈을 주었던 것이 억울하기만 합니다. 그때는 아버지가 계셨으니 어쩔 수 없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마음이 복잡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 잊고 마음 편히 살려고요. 남편과 아이를 위해서라도 엄마와 엮이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평생 고생만 하셨던 아버지가 보고 싶어요. 이제 아버지가 계신 추모원만이 저의 친정이라 생각하고 살려고 합니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마음 약해지지 않으시길 바래요. 다행히 좋은 시댁과 남편을 만났으니 친정은 있고 행복하게 사는 것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연은 무능력하면서 가부장적인 남편을 시원하게 버렸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기생충 같은 사람 늦게나마 시원하게 잘 버리셨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 봄에 싱글맘이 된 여자입니다. 딸과 둘이 살고 있어요. 오랜 기간 동안 이혼을 망설였지만 결론은 이혼만이 답이더라고요. 놀고 먹으면서도 혼자만 잘난 남편이 제가 버리겠다고 했더니 들러부터 안 떨어지려고 하더군요. 진작 버렸어야 하는 것을 우유부단해서 시간을 끌었던 제 자신이 좀 한심하긴 하지만 결국은 시원하게 버렸습니다. 저는 사무직으로 근무했고 남편은 결혼한 지 2년이 지나고 다니던 회사를 퇴사했습니다. 그리고 프리랜서로 대박을 꿈꾸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제 연봉은 3,600 정도였고 남편은 수입이 거의 없었습니다. 신혼집 자금은 친정에서 약간의 도움을 받아 제가 마련했고 대출도 있었습니다. 남편은 모아놓은 돈이 없었고 시댁에서는 500만 원 지원해 주신 것이 전부였어요. 결혼식 때 저의 지인들로부터 들어온 축의금은 친정부모님께서 저에게 주셨고 시댁에서는 시부모님이 가져가셨습니다. 둘이 벌어서 500 좀 넘는 돈으로 대출 원금과 이자 갚으면서 조금 저축도 하고 빠듯하게 살았습니다. 친정은 멀어서 자주 못 갔고 시댁은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주말마다 오라고 하셨어요. 아이가 태어난 후에도 시댁으로부터 뭔가를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부모에게 손 벌리지 말자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아이 내복 한번 사준 것이 전부인 시부모님에게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제가 고생한다는 것은 생각해 주셔서 시부모님은 저를 대할 때 조심스럽게 대하셨습니다. 하지만 집안 분위기가 제가 자란 환경과는 너무 달랐어요. 시댁 분위기 자체에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이죠. 가부장적인 시아버지, 사고치고 오히려 큰 소리치는 시어머니는 항상 사이가 안 좋은데 시댁에 가면 스트레스 엄청 받았습니다. 아이가 3살이 되고 뭘 좀 알 나이가 되니 시댁의 그런 모습을 배울까 걱정이 되었어요. 시아버지는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하고 결혼했으면 집안 분위기를 잘 익혀서 따라와야 한다고 하며 이것저것 바라는 것도 많았습니다. 제가 전화를 드릴 틈도 없었어요. 매일 시아버지가 전화를 하셨으니까요. 그만큼 저는 힘들었습니다. 시댁에 가면 잘해주시려 노력은 하시는데 저는 쉬고만 싶고 그냥 시댁에서 안 불렀으면 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시댁에 가기 싫다고 하면 남편은 시아버지 건강도 안 좋으시고 멀지도 않은데 그게 그렇게 어렵냐고 하니 싸우기 싫어서 가는 것이었어요. 남편은 친정 부모님께 전화 한 번 안 했습니다. 친정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잔소리 한 번 안 하셨고 저도 남편에게 친정에 전화하라는 말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이런 양가의 형평성 문제도 있었지만 진짜 고민은 따로 있었습니다. 남편이 시아버지와 점점 닮아갔던 것이죠. 본인이 세상에서 제일 잘났고 자기만 옳고 권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하늘이라고 뼈 있는 농담을 자주 했어요. 말다툼을 하면 제가 다 잘못했고 본인이 화내는 것은 모두 저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욕도 하고 물건도 발로 차는 과격한 행동도 했고 어찌나 집요하게 따지는지 항상 저는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소심한 사람이고 성격도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며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데 진짜 스트레스 받더군요.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자존감이 엄청 낮아졌습니다. 제가 밖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고 본인은 집에 있으면 집안일은 본인이 하는 것인데 남편은 집안일은 여자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더군요. 집안일을 제가 다 하지는 않았지만 남편은 아침에 제가 출근하고 나면 아이 등원시키고 청소기 돌리는 것만 했습니다. 아이 하원시키는 것도 한참을 안 하다가 남편이 하게 되었고요. 퇴근하면 저는 저녁 준비하고 아이 씻기고 빨래 개고 했습니다. 남편은 저녁을 먹고 외출을 했고요. 본인 작업을 하거나 친구들 만나러 가서 2시 넘어서 들어왔어요. 아침에 겨우 일어나 아이 등원도 겨우 시키고 낮에는 아마 자고 있었겠죠.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더군요. 그러면서 본인은 낮에도 항상 크리에이티브한 생각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몸은 쉬고 있어도 쉬는 게 아니라고 좀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운동도 좀 하면서 낮에 작업을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본인이 해온 방식으로 밤에 작업을 해야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 혼자 버는 돈으로 새 식구 생활비와 대출금까지 해결하기에는 불가능해서 보험을 해약하게 되고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낮에 아르바이트라도 하길 바랬는데 그럴 생각은 전혀 없고 밖에 나가서 커피숍 편의점 많이 이용하고 차를 끌고 친구 만나러 고속도로 타고 1시간 가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더군요. 한 달에 통행료 기름값과 차 유지 비용까지 하면 몇십만 원 우습게 나갔습니다. 남편이 예술 쪽으로 일을 하는데 저는 남편 말에 공감할 수 있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일적인 얘기를 하면 어느 정도 알아듣고 추임새라도 넣어주면 좋았겠지만 잘 알아듣지도 못했고 삶이 너무 지쳐서 남편의 얘기 들어줄 기력도 없었습니다. 몇 번 싸우게 되었는데 마지막으로 대판 싸웠을 때는 남편이 저에게 성공하면 저랑 같이 안 산다고 하더군요. 대화 통하는 사람과 살 것이라고 하며 아이는 저보고 키우라고 그러면서 욕을 하는데 저도 더 이상은 못 참겠어서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이혼하고 성공을 하던 거지가 되던 마음대로 해보라고 했어요. 게으르고 자기밖에 모르는 아빠 밑에서 자라면 아이 미래가 뻔한데 아이는 당연히 내가 키울 것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대판 싸우고 남편은 집을 나갔는데 저는 그때 이혼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에 들어오더니 남편은 싸울 때 제가 심하게 말해서 상처를 받았다고 하며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이러면서 어떻게 남편에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고 하더군요.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남편을 보니 같은 공간에서 숨을 쉬고 있는 것도 싫더라고요. 나중에 당신이 성공할 일은 단 1%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버는 돈으로 먹고 살면서 지적하고 언성을 높이는 가부장적이고 무능력한 사람이 당신이라고
고마운 줄이나 알고 살면 버리지는 않았을 텐데 이제는 진짜 버리고 싶다고 말했어요. 예술은 인성이 그렇게 글러먹어야 성공하는 것이냐고, 수입이 없어도 꾸준히 성실하면 모를까, 놀면서 잘난 척이나 하는 사람은 거지 아니면 도둑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혼하자고 했는데 계속 말없이 있더니 다시 집을 나갔습니다. 며칠 뒤에 시부모님도 찾아오셔서 저에게 다시 생각해보라고 했지만 남편에게 했던 말 그대로 해드렸어요. 아버님은 저에게 여자가 어쩌고 하시길래 능력도 없는 주제에 잘난 척만 하는 남자는 여자한테 버림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계속 저를 언성 높여가며 설득하려 하는데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찰 부르겠다고 했어요. 나중에 남편이 들어와서 잘못했다고 했지만 당신은 변화의 여지가 없는 사람이라 이혼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혼 안 해주면 소송 이혼을 할 것이라고 했더니 이혼해 주더군요. 저는 싱글맘이 되었습니다. 아이 때문에 가끔 문자를 주고받는데 부모님 집에서 한동안 살다가 쫓겨났다고 하더군요. 목소리 듣고 싶지 않아서 문자로만 연락을 주고받아요. 다 큰 아들이 놀고 먹으면서 넉넉하지도 못한 부모에게 돈 타서 쓰고 있으니 싸우게 되었겠죠. 시부모님이었던 분들도 참 어이없습니다. 저에게는 남편이 나름 성공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으니 잘해주라고 했으면서 결국은 남편을 내쫓았으니 말이죠. 아이와 둘이 마음 편히 살고 있습니다. 제가 힘들게 살고 있을 때 아이가 눈을 깜빡거리는 틱이 왔었는데 지금은 사라졌어요. 욕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든 결혼 생활 중에도 내가 더 현명하고 지혜로웠다면 남편이 이러지는 않았을 텐데 하며 버티고 버텼던 제 자신이 참 한심했다는 것을 지금은 잘 알고 있으니까요. 쓰니님은 책임감으로 견디신 거겠죠. 견딜 만큼 견디셨고 참을 만큼 참으셔서 지금 후회가 없는 걸 거예요. 늦게나마 결단을 내리고 아이도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었다니 참 다행입니다. 이번 사연은 파혼했던 전 남친의 와이프로부터 전화를 받고 파혼하길 잘했다고 스스로가 대견스럽다는 여자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혼했던 전 남친의 아내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네요. 얼마 전에 꿈을 꿔서 꿈의 몽을 찾아보니 구설수에 오르는 꿈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구설수라면 구설수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전 남친과 파혼하지 않았다면 전 남친 아내의 모습이 내가 되었겠구나 하는 아찔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행이라는 생각이었어요. 저는 3년 전에 상견례까지 마친 상태에서 결혼을 엎은 적이 있었어요. 짧지 않은 연애 기간이었기 때문에 마음이 많이 허했습니다. 그때 저는 혼기가 꽉 찬 나이였기 때문에 파혼을 하게 되면 또다시 연애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고, 그래서 며칠간 망설이기도 했어요. 양가에 인사도 잘 드렸고 상견례 때도 양가 부모님이 서로 덕담을 하는 정도로 무리 없이 결혼이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파혼하게 된 이유는 무심코 본 남친의 핸드폰에 있던 내용들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여자들한테 뭐해? 라던가 밥은 먹었어? 이런 톡을 보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니 이런 카톡 보내지 말라고 하는 상대도 있었는데 그런 여자들에게도 계속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그 양이 어느 정도였냐면 카톡 확인하는 데만 2시간이 걸렸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오랫동안 확인하고 있으니 남친은 옆에서 심심해서 보낸 것이다. 바람 피우거나 하는 것도 아닌데 뭐 그리 자세히 보냐 하더군요. 카톡 내용을 확인해봤지만 별다른 내용은 없었어요. 특이점이 있는 톡은 지웠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런데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어요. 남친과는 그냥 알고 지내다가 남친이 저에게 뭐해? 밥은? 이런 식으로 톡을 보내서 얘기가 길어지고 통화도 하다가 단둘이 만나게 되고 사귀게 된 것이었거든요. 저는 저에게 관심이 있어서 자상하게 물어봐 준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사귀기 시작한 후에도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그런 카톡을 다른 여자들에게 보냈다는 것이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친은 정말로 그냥 심심해서 보낸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그럼 왜 죄다 여자냐고 했더니 답변은 안 하고 사소한 것으로 이러지 말자고 하더군요. 이건 사소한 일이 아니라고 했더니 자기가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저를 의심병 있는 사람처럼 몰아갔습니다. 며칠 고민하다가 이런 사람과 결혼까지는 아니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계속 별거 아니라고 하면서 제가 싫어하면 이런 거 다시는 안 하겠다고 남친은 저를 설득했지만 헤어지자고 말하고 부모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엄마는 결혼 전에도 그러는 애는 뻔하다고 하면서 제가 결단력 있다고 위로해 주셨어요. 남친 어머니에게는 어른들께 인사도 다 드리고 뭐 하는 짓이냐고 한 소리 듣기도 했고요. 파혼이 실감나지 않는 남친이 우리가 헤어졌다는 것을 실감하는 데까지 시간도 어느 정도 필요했습니다. 지난 여름에 이 전 남친이란 놈에게 뭐해? 자니? 이딴 카톡이 몇 번 오길래 바로 차단했어요. 아직도 이런 짓거리 하고 사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이없게 며칠 전 어떤 여자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 남친이라는 놈이 결혼한 지도 몰랐는데 전 남친 와이프라네요. 그러면서 저에게 무슨 관계냐고 묻더라고요. 전에 사귀던 사이라고 솔직하게 대답했고 카톡 관련해서 묻길래 무의미한 카톡이 오길래 차단했다고 있는 그대로 말해주었습니다. 최근에 만난 적은 없냐는 것도 묻길래 카톡에 대꾸도 하지 않고 차단을 했는데 당연히 만난 적 없다고 사실대로 말해주었어요. 상간녀로 오해받는 것이 불쾌하기도 했지만 같은 여자 입장으로 그 여자분이 좀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 사실대로 말해준 거였습니다. 그 여자와 통화 중인데 전 남친이라는 놈 옆에서 거봐 아무것도 아니잖아 안 만났어 이러더군요. 그 여자분도 화가 났는지 통화하다 말고 이혼한 애 만회하면서 임신 중인데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욕하고 소리 지르고 난리길래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전화 끊고 바로 자려고 했는데 그때 결혼 없지 않았으면 그놈의 와이프의 모습이 저의 모습일 거라고 생각하니 끔찍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 여자분이 짠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놈 덕분에 결단력도 생기고 남자 보는 눈도 한층 업그레이드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제대로 된 남자라고 판단되는 남자친구가 있네요. 내년에 결혼하기로 했고요. 역시 사람은 안 변하나 봐요. 며칠 뒤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받아보니 전 남친이었습니다. 잘 지냈냐고 하더니 저에게 그런 전화 받게 해서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쓸데없는 소리로 통화를 이어가려고 하길래 나 결혼할 남자 있어서 통화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안부나 묻는 것인데 뭐가 어떻냐고 하더군요. 정말 몇 마디 쏘아붙이고 싶기도 했지만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끊자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저를 만나던 시기에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그놈은 바람을 피우고 싶어도 못 피우는 남자로 살고 있나 봐요. 본인은 그저 심심해서 무의미하게 톡을 보냈다고 항변했지만 상대가 안 받아주니 바람을 못 피운 거 아니겠어요? 그놈 아내가 짠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오지랖 피겠죠. 그런 놈과 파혼하길 잘했다고 생각하고 제 할 일이나 잘해야겠습니다. 찝적대는 사람들은 하나 얻어 걸리라고 그러는 거겠죠. 심심해서 무의미하게 그러는 게 어디 있겠어요. 3년 전 쓰니님의 결단력, 저도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사연은 쓰니님이 키우는 애완동물을 잡아먹자고 하며 킥킥거리던 신우를 울고불고하게 만들어주었다는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 달이 지난 지금도 어이가 없어서 가끔 생각이 납니다. 신우가 하도 미친 사람 같은 말을 해서 저도 작정하고 신우 속 뒤집는 말을 한 번 했는데 신우가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발광을 하더라고요. 시원하기도 했지만 왜 진작에 뒤집어 엎지 못하고 참고 살았나 후회도 됩니다. 저희 집에서 그때 대성통곡하고 간 이후로 신우를 몇 번 만나서 신우가 했던 짓 똑같이 돌려주었더니 이젠 신우가 저를 피해요. 저는 시골에 살고 있고 토끼 4마리와 닭 10마리를 키웁니다. 읍내에서 좀 떨어진 외곽에 살면서 틈틈이 텃밭도 가꾸면서 살고 있어요. 읍내에서 작은 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근무하는 시간이 6시간도 채 안 되니 평일에도 시간이 좀 돼요. 40도 안 된 나이에 전원 생활을 하는 것이 답답하지 않냐고 친구들이 물어보곤 하는데 저는 이 생활이 편안하고 좋습니다. 남편도 평일에는 일하고 주말에는 밭일도 하고 현재 생활에 만족하고 있고요. 교통편이 좋지 않아서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고 데리고 와야 하는 불편함을 빼고는 별 불만 없습니다. 가족이라고 생각하기도 싫은 신우는 정신이 어떻게 된 것인지 남들이 들어서 기분 나쁠 말을 자기는 잘도 하면서 남들은 자기 기분 나쁠 말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같은 동네에서 자라서 결혼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라서 언니라고 불렀는데 결혼하고 나서 언니라고 했다가 눈물 쏙 빠지도록 혼났습니다. 신우에게 형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언니라고 불렀다는 이유로요. 처음에 이제 결혼을 했으니 언니라 부르지 말고 형님이라 불러라 하고 나서 안 고치면 뭐라 하던가 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저는 생각 없이 언니라 부른 것인데 그게 그렇게 다짜고짜 화를 내며 혼낼 일이었을까요? 이 얘기를 남편에게 했더니 남편이 화가 나서 신우와 대판 싸웠습니다. 신우는 시부모님에게 가서 남편을 마누라 편만 드는 팔불출이라고 엄청 험담을 했고요. 시어머니도 문제죠. 시댁에 가면 아버님과 저와 남편은 일을 하고 있는데 신우는 시어머니와 방에 누워만 있어요. 시어머니는 아파서 다 죽어가는 분이시지만 딱히 아픈 곳은 없는 분이에요. 말로는 여기저기 아프다고 하지만 정말 건강한 분입니다. 신우도 시어머니를 닮아 아프다 죽겠다를 입에 달고 살아요. 시어머니와 신우가 쌍으로 아프다 아프다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 몰라요. 신우는 읍내에 살고 있습니다. 이 미친 신우는 평소에 제가 싫어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제가 키우는 닭과 토끼를 잡아먹자고 했습니다. 토끼탕을 끓이자는 둥, 오늘은 백숙이 땡긴다는 둥, 복날이니 삼계탕을 끓여 먹자는 둥 이러면서 킥킥거렸습니다. 제가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하면 장난으로 한 말에 뭘 그렇게 정색을 하냐고 오히려 지랄을 하는데 듣는 사람이 싫다는데도 계속하는 것이 장난이고 농담일까요?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토끼와 닭도 사람 손 타면 주인을 알아보고 잘 따라요. 다리에 몸을 비비기도 하고 닭은 병아리 때부터 키우면 부리를 손에 비비고 그래요. 토끼는 굴을 파서 탈출하면 잡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저희 토끼는 제가 부르면 오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어려움을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강아지나 사람 잘 따르는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와 남편은 기르는 토끼와 닭 때문에 닭고기는 안 먹게 될 정도였어요. 시골 어르신들은 저희에게 별나다고 짐승한테 뭘 그리 잘해주냐고 하시는데 그냥 웃고 넘겼습니다. 지난 여름에 날도 더운데 동네 어르신 두 분이 저희 집 닭을 보고는 통통해서 만나겠다면서 복날에 먹게 해달라고 하셔서 그런 소리 하실 거면 나가시라고 한번 소리를 지른 적이 있었어요. 시부모님 아는 분들이었는데 예의고 뭐고 못 참겠더라고요. 누가 들으면 웃기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기르는 토끼와 닭은 가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애들을 볼 때마다 맛있겠다 잡아먹자 하며 킥킥거리는 신우에게 눈이 안 돌아가겠어요? 자기도 애지중지 키우는 강아지가 있는 사람인데 말이죠. 이런 말뿐만 아니라 더 심한 말도 신우는 가끔 했는데 생각하고 싶지도 않으니 말하지 않겠습니다. 장난도 한두 번이지 볼 때마다 그렇게 말하고 한 번은 실실 웃으면서 진짜 닭을 잡으려는 신용을 하길래 제가 눈이 돌아가 버렸습니다. 신우에게 형님 네 집 개나 데려와요. 된장 바르게 해버렸습니다. 이 말이 많이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신우에게 화가 나서 한 말일 뿐이고 진심으로 한 말은 아니니 이해해 주시기 바래요. 형님이란 사람 자기 앞에서 보신이란 말만 꺼내도 개거품을 무는 사람이면서 제가 애지중지 기르고 있는 애들에게 자기가 하는 말은 장난이라고 제가 그런 말을 했더니 자기 자식 같은 애한테 그런 소리 했다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럼 형님은 내가 자식같이 기르는 애들한테 맨날 잡아먹자고 한 것은 괜찮은 것이냐고 했더니 강아지랑 닭이랑 같냐는데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얘네들 나 보면 졸졸 따라오는 거 형님도 보지 않았냐고 했더니 저에게 야만인 같은 소리나 한다는 거예요. 내가 키우는 애들은 형님이 키우는 강아지랑 같은 애완동물인데 내가 한 말만 잘못된 것이냐고 따졌습니다. 신우가 울면서 소리소리 지르니까 남편이 신우에게 욕을 하면서 꺼지라고 하더라고요. 너는 네 애들 있는 데서도 우리 애들 잡아먹자고 지랄 떨던 년이잖아. 그따위로 행동해서 네 새끼들 정상인 되겠어? 이랬더니 신우는 자기 자식들한테까지 악담을 했다고 대성통곡을 하더라고요. 정말 미친이라는 말이 나올 뻔했네요. 강아지, 고양이만 반려동물 자격이 있고 토끼와 닭은 안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제가 키우는 애들은 미물이고 자기가 키우는 강아지는 인격체라 생각하는 신우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신우가 또 우리 애들에게 이상한 소리 하려고 하면 신우네 강아지 된장 바르게 데려오라고 말해버렸습니다. 제가 이 말만 하면 얼굴까지 새빨개지는데 신우에게 제가 그러죠. 장난으로 한 말에 뭘 그렇게 얼굴까지 빨개지냐고요.
진작에 이렇게 나갈 걸 괜히 참으면서 괴로워했던 것 같아요. 참다 보니 저는 어느 정도 내성이 생긴 것 같은데 신우는 누가 자기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하면 난리 나는 성격이니 신우를 상대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제 앞에서 신우가 헛소리를 할 때마다 똑같이 해줄 생각이에요. 싫다는데 계속 해놓고 장난이라는 것이 말이 되나요? 하지 말라는데 계속하면 그 반응이 재밌어서 하는 짓이잖아요. 못된 신우, 쓰니님 앞에서 찍소리도 못할 때까지 계속 응징해 주세요. 이번 사연은 무능력하면서 가부장적인 남편을 시원하게 버렸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기생충 같은 사람, 늦게나마 시원하게 잘 버리셨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 봄에 싱글맘이 된 여자입니다. 딸과 둘이 살고 있어요. 오랜 기간 동안 이혼을 망설였지만 결론은 이혼만이 답이더라고요. 놀고 먹으면서도 혼자만 잘난 남편이 제가 버리겠다고 했더니 들러부터 안 떨어지려고 하더군요. 진작 버렸어야 하는 것을 우유부단해서 시간을 끌었던 제 자신이 좀 한심하긴 하지만 결국은 시원하게 버렸습니다. 저는 사무직으로 근무했고 남편은 결혼한 지 2년이 지나고 다니던 회사를 퇴사했습니다. 그리고 프리랜서로 대박을 꿈꾸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제 연봉은 3,600 정도였고 남편은 수입이 거의 없었습니다. 신혼집 자금은 친정에서 약간의 도움을 받아 제가 마련했고 대출도 있었습니다. 남편은 모아놓은 돈이 없었고 시댁에서는 500만 원 지원해 주신 것이 전부였어요. 결혼식 때 저의 지인들로부터 들어온 축의금은 친정부모님께서 저에게 주셨고 시댁에서는 시부모님이 가져가셨습니다. 둘이 벌어서 500 좀 넘는 돈으로 대출 원금과 이자 갚으면서 조금 저축도 하고 빠듯하게 살았습니다. 친정은 멀어서 자주 못 갔고 시댁은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주말마다 오라고 하셨어요. 아이가 태어난 후에도 시댁으로부터 뭔가를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부모에게 손 벌리지 말자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아이 내복 한번 사준 것이 전부인 시부모님에게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제가 고생한다는 것은 생각해 주셔서 시부모님은 저를 대할 때 조심스럽게 대하셨습니다. 하지만 집안 분위기가 제가 자란 환경과는 너무 달랐어요. 시댁 분위기 자체에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이죠. 가부장적인 시아버지, 사고치고 오히려 큰 소리치는 시어머니는 항상 사이가 안 좋은데 시댁에 가면 스트레스 엄청 받았습니다. 아이가 3살이 되고 뭘 좀 알 나이가 되니 시댁에 그런 모습을 배울까 걱정이 되었어요. 시아버지는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하고 결혼했으면 집안 분위기를 잘 익혀서 따라와야 한다고 하며 이것저것 바라는 것도 많았습니다. 제가 전화를 드릴 틈도 없었어요. 매일 시아버지가 전화를 하셨으니까요. 그만큼 저는 힘들었습니다. 시댁에 가면 잘해주시려 노력은 하시는데 저는 쉬고만 싶고 그냥 시댁에서 안 불렀으면 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시댁에 가기 싫다고 하면 남편은 시아버지 건강도 안 좋으시고 멀지도 않은데 그게 그렇게 어렵냐고 하니 싸우기 싫어서 가는 것이었어요. 남편은 친정 부모님께 전화 한 번 안 했습니다. 친정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잔소리 한 번 안 하셨고 저도 남편에게 친정에 전화하라는 말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이런 양가의 형평성 문제도 있었지만 진짜 고민은 따로 있었습니다. 남편이 시아버지와 점점 닮아갔던 것이죠. 본인이 세상에서 제일 잘났고 자기만 옳고 권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하늘이라고 뼈 있는 농담을 자주 했어요. 말다툼을 하면 제가 다 잘못했고 본인이 화내는 것은 모두 저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욕도 하고 물건도 발로 차는 과격한 행동도 했고 어찌나 집요하게 따지는지 항상 저는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소심한 사람이고 성격도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며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데 진짜 스트레스 받더군요.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자존감이 엄청 낮아졌습니다. 제가 밖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고 본인은 집에 있으면 집안일은 본인이 하는 것인데 남편은 집안일은 여자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더군요. 집안일을 제가 다 하지는 않았지만 남편은 아침에 제가 출근하고 나면 아이 등원시키고 청소기 돌리는 것만 했습니다. 아이 하원시키는 것도 한참을 안 하다가 남편이 하게 되었고요. 퇴근하면 저는 저녁 준비하고 아이 씻기고 빨래 개고 했습니다. 남편은 저녁을 먹고 외출을 했고요.
본인 작업을 하거나 친구들 만나러 가서 2시 넘어서 들어왔어요. 아침에 겨우 일어나 아이 등원도 겨우 시키고 낮에는 아마 자고 있었겠죠.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더군요. 그러면서 본인은 낮에도 항상 크리에이티브한 생각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몸은 쉬고 있어도 쉬는 게 아니라고, 좀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운동도 좀 하면서 낮에 작업을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본인이 해온 방식으로 밤에 작업을 해야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 혼자 버는 돈으로 새 식구 생활비와 대출금까지 해결하기에는 불가능해서 보험을 해약하게 되고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낮에 아르바이트라도 하길 바랬는데 그럴 생각은 전혀 없고 밖에 나가서 커피숍, 편의점 많이 이용하고 차를 끌고 친구 만나러 고속도로 타고 1시간 가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더군요. 한 달에 통행료 기름값과 차 유지 비용까지 하면 몇십만 원 우습게 나갔습니다. 남편이 예술 쪽으로 일을 하는데 저는 남편 말에 공감할 수 있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일적인 얘기를 하면 어느 정도 알아듣고 추임새라도 넣어주면 좋았겠지만 잘 알아듣지도 못했고 삶이 너무 지쳐서 남편의 얘기 들어줄 기력도 없었습니다. 몇 번 싸우게 되었는데 마지막으로 대판 싸웠을 때는 남편이 저에게 성공하면 저랑 같이 안 산다고 하더군요. 대화 통하는 사람과 살 것이라고 하며 아이는 저보고 키우라고 그러면서 욕을 하는데 저도 더 이상은 못 참겠어서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이혼하고 성공을 하던 거지가 되던 마음대로 해보라고 했어요. 게으르고 자기밖에 모르는 아빠 밑에서 자라면 아이 미래가 뻔한데 아이는 당연히 내가 키울 것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대판 싸우고 남편은 집을 나갔는데 저는 그때 이혼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에 들어오더니 남편은 싸울 때 제가 심하게 말해서 상처를 받았다고 하며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이러면서 어떻게 남편에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고 하더군요.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남편을 보니 같은 공간에서 숨을 쉬고 있는 것도 싫더라고요. 나중에 당신이 성공할 일은 단 1%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버는 돈으로 먹고 살면서 지적하고 언성을 높이는 가부장적이고 무능력한 사람이 당신이라고, 고마운 줄이나 알고 살면 버리지는 않았을 텐데 이제는 진짜 버리고 싶다고 말했어요. 예술은 인성이 그렇게 글러먹어야 성공하는 것이냐고, 수입이 없어도 꾸준히 성실하면 모를까 놀면서 잘난 척이나 하는 사람은 거지 아니면 도둑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혼하자고 했는데 계속 말없이 있더니 다시 집을 나갔습니다. 며칠 뒤에 시부모님도 찾아오셔서 저에게 다시 생각해보라고 했지만 남편에게 했던 말 그대로 해드렸어요. 아버님은 저에게 여자가 어쩌고 하시길래 능력도 없는 주제에 잘난 척만 하는 남자는 여자한테 버림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계속 저를 언성 높여가며 설득하려 하는데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찰 부르겠다고 했어요. 나중에 남편이 들어와서 잘못했다고 했지만 당신은 변화의 여지가 없는 사람이라 이혼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혼 안 해주면 소송 이혼을 할 것이라고 했더니 이혼해 주더군요. 저는 싱글맘이 되었습니다. 아이 때문에 가끔 문자를 주고받는데 부모님 집에서 한동안 살다가 쫓겨났다고 하더군요. 목소리 듣고 싶지 않아서 문자로만 연락을 주고받아요. 다 큰 아들이 놀고 먹으면서 넉넉하지도 못한 부모에게 돈 타서 쓰고 있으니 싸우게 되었겠죠. 시부모님이었던 분들도 참 어이없습니다. 저에게는 남편이 나름 성공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으니 잘해주라고 했으면서 결국은 남편을 내쫓았으니 말이죠. 아이와 둘이 마음 편히 살고 있습니다. 제가 힘들게 살고 있을 때 아이가 눈을 깜빡거리는 틱이 왔었는데 지금은 사라졌어요. 욕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든 결혼 생활 중에도 내가 더 현명하고 지혜로웠다면 남편이 이러지는 않았을 텐데 하며 버티고 버텼던 제 자신이 참 한심했다는 것을 지금은 잘 알고 있으니까요. 쓰니님은 책임감으로 견디신 거겠죠. 견딜 만큼 견디셨고 참을 만큼 참으셔서 지금 후회가 없는 걸 거예요. 늦게나마 결단을 내리고 아이도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었다니 참 다행입니다. 이번 사연은 엄마가 안 계신 것으로 모멸감을 주던 예비시모를 시원하게 참교육하고 파혼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1살 여자고요. 남친과 결혼하기로 했고 양가의 인사 먼저 드리려고 남친 부모님께 교제 사실 알리러 갔다가 남친 뺨 때리고 집에 오는 길에 펑펑 울었습니다. 제 직업은 교사이고 남친은 일반 회사원이에요.
월급은 비슷하고 사귄 지는 2년 되었습니다. 교사라는 직업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이 인터넷에 글 올렸다가 비난받는 것을 본 적이 몇 번 있는데 저는 그런 허영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직업을 굳이 밝힌 이유는 제가 엄마가 안 계신 것 빼고는 남친 어머니에게 그런 대접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원래 결혼하기로 확실히 마음을 먹기 전에는 사귀는 사람의 부모님을 뵙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귀는 것을 남친 부모님도 아시고 나이도 나이인지라 결혼 얘기가 오가고 해서 남친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던 것이었습니다. 결혼 승낙을 받으러 간 것은 아니었고 교제 사실을 알리는 정도로 생각하고 남친 집에 갔어요. 남친 아버님이 양주를 좋아하신다 해서 양주 한 병과 꽃다발 사갔고요. 참고로 저는 엄마가 안 계세요. 사고로 돌아가셨고 저는 아버지와 남동생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남친은 이 사실을 알고 있고 남친 부모님은 모르셨어요. 남친 집에 도착해서 보니 저녁상이 차려져 있더라고요. 감사했습니다. 아버님께 양주 드리고 어머님께 꽃다발 드리고 인사하고 바로 식탁에 앉아서 식사했습니다. 식사하면서 여러 가지 물으셨는데 가족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나왔죠. 부모님에 대해서 물어보시길래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장사하신다고 별 생각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남친 어머님은 깜짝 놀라시면서 넌 왜 이런 걸 미리 말을 안 하니? 라고 하시더군요. 저도 놀라서 지금 하신 말씀 무슨 뜻이냐고 묻고 싶었지만 어려운 자리라서 묻지 못하고 참았습니다. 식사 중에 어머니가 왜 돌아가셨냐고 물으셨어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하니 뜬금없이 방긋 웃으시며 그러냐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누군가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유를 꼭 물어봐야 해서 묻는다면 이런 걸 물어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라는 식으로 조심스럽게 물어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남친 어머님의 말투는 당연히 물어볼 걸 물어본다는 식이었습니다. 남친 어머님이 방긋 웃으신 이유는 대충 알겠더라고요. 지병으로 일찍 돌아가신 것이라면 유전병 같은 것이 걱정되었을 텐데 그런 것은 아니란 말이 반가웠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엄마 돌아가신 이유를 말하는 제 앞에서 방긋 웃는다는 거 정말 배려심이라고는 전혀 없는 사람 아닐까요? 식사 중에 국이 맛있길래 제가 더 먹겠다고 말했더니 어머님은 잘 먹어서 좋다고 하고는 엄마 없이 자라서 이런 집밥이 그리웠지. 앞으로 종종 와서 먹고 가. 라고 하시는데 울컥해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정으로 하신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느낀 말씀의 뉘앙스는 정이 담긴 말씀은 아니었어요. 서러워서 울컥했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께서 요리를 잘하셔서 딱히 집밥에 대한 그리움 같은 것은 없어요. 여기까지는 참을만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과일을 먹는데 저는 생각 없이 앉아 있었어요. 어머님이 과일을 내오시면서 아이고 우리 땡땡이 엄마 없이도 똑부러지게 잘 자란 줄 알았더니 아직 배울 게 많구나. 이런 자리에서는 식사 맛있게 했다고 말한 다음 과일은 직접 깎는 거야. 엄마가 땡땡이 생각해서 말해주는 거야. 땡땡이가 밖에서 그런 예의 없는 행동을 하면 혼자 힘들게 키워준 아버지 욕먹이는 거야. 알겠지? 이러시더군요.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이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는 못 참겠더라고요. 남친이 재벌이라 해도 돌아가신 엄마, 혼자 다 큰 자식들 보살펴 주시느라 고생하시는 아빠를 제 앞에서 대놓고 욕하는 사람의 자식과는 더 이상 인연을 이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큰 소리를 내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면 돌아가신 어머니까지 욕먹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가방 챙겨서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아버님에게만 말하는 것처럼 거봐요. 편부모 밑에서 자라면 뭐 하나가 부족해도 부족한 거야. 어른이 한마디 했다고. 나가지 않으면 무슨 일 벌일지 몰라서 도망치듯 밖으로 나와버렸습니다. 아버님에게만 말하는 것처럼 말하면서 작게 말하는 듯 했지만 저에게 분명히 들렸고 분명 저 들으라고 한 소리였어요. 저도 이성을 잃었던 것 같아요. 남친 부모님 앞에서 우린 여기서 끝이라고 말하고 나오는데 남친이 저를 붙잡길래 남친 뺨 한 대 치고 뛰쳐나왔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창피한 줄도 모르고 울었네요. 집에 누가 있을까봐 최대한 울었던 흔적 없애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지적할 만한 것도 아닌 일로 지적을 하면서 하늘나라에 계신 엄마를 들먹이는 사람이 잘못된 것이겠지만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남친에게 계속 전화가 왔고 한 번 통화를 길게 했습니다. 저는 헤어지자고 했지만 남친은 인정할 수 없다고 했고요. 남친의 변명은 이랬습니다. 엄마는 네가 아버지만 계시다는 사실을 몰랐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당황하셨다. 가엾게 여겼고 그래서 뭘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에 그런 거다. 네가 국 더 먹고 싶다고 했을 때 집밥이 그립지 않냐. 자주 먹으러 와라 했던 말. 과잉 친절을 베푸는 과정에서 실수한 것이다. 마지막에 혀를 차시며 한 말은 우리 엄마가 잘못한 거 인정한다. 하지만 엄마는 엄마 나름대로 여자친구 온다고 식사도 혼자 다 차리고 설거지도 혼자 다 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껏 과일 가져왔더니 깎지도 않고 멀뚱멀뚱 앉아있는 게 사실 나도 좀 서운했다. 그건 입장 차이가 아니겠냐? 긴 통화를 했지만 결론은 없었어요. 식사 맛있게 차려주셨고, 과일 정도는 충분히 제가 깎겠다고 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기분이 상할 수는 있지만, 안 계신 엄마를 들먹거린다는 것은 수준이 밑바닥이라는 생각밖에는 안 들었습니다. 남친과 통화할 때 이런 얘기를 하고 확실히 끝냈어야 했는데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엄마가 계셨다면 엄마가 제 편 들어주셨을 거예요. 그딴 놈 만나지 말라고 당장 따라 나오라고 같이 가서 그 미친 여자한테 따지러 가자고 그걸 그래 그 놈 뺨 한 대만 치고 왔냐고 그 여자 뺨을 치고 와야지 화통한 성격인 엄마는 분명 이러셨을 거예요. 아무튼 저는 남친과 헤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남친이 처음에는 저를 설득하려 했지만 제가 흔들리지 않으니 어머님에게 난리를 쳤다고 하며 저에게 기분 풀라는 식으로 말하는데 전혀 기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마음 정리가 확실하게 되니 이런 대화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제 마음 남친에게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제가 모르는 번호는 안 받아서 그냥 넘겼는데 같은 번호로 전화가 몇 번 오더라고요. 제가 남친 전화를 안 받으니 남친이 다른 전화로 전화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했지만 남친 어머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받아보니 남친 어머님이었어요. 생각 외로 사과를 먼저 하셨습니다. 저도 어른 앞에서 남친 뺨을 치고 휙 일어나서 나온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이었다고 사과드렸고요. 자주 놀러 오라고 하시는 말에 남친과 헤어지기로 해서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은 본인이 사과를 했는데 더 이상 뭘 바라냐고 하시더군요. 너무 어이없었습니다. 바라는 것 없고 남친과 헤어질 것이라고 간단히 말씀드리고 통화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어머님은 왜 헤어지냐고 본인이 뭘 더 어떻게 하기를 바라냐고 하시더라고요. 나를 낮추고 싶은 어머님의 마음, 나를 낮추면 아들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착각하시는 수준, 나를 낮추고는 싶은데 엄마 안 계시는 것 말고는 어떻게 해볼 것이 없어서 그러셨던 것 같다고 남친과 헤어지는 이유는 이렇게 못 배운 어머님의 자식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보자 보자 하니까 이러시면서 또 제가 엄마가 안 계신 것을 가지고 물고 늘어지면서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때는 화도 안 났습니다. 아무튼 어머님이 이런 분인 것을 모르고 남친과 결혼했다면 나도 나지만 우리 아빠와 동생까지 마음고생 많이 했을 것인데 미리 알아서 다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엄마가 도와준 것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감사해야 할 일인 것 같다고 말했더니 알아듣지도 못할 말로 소리 지르며 전화를 끊더군요. 남친에게 톡이 왔는데 읽지도 않고 차단해 버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엄마가 도와준 것이라는 말은 남친 어머님에게 정 떼려고 한 말이었는데 전화를 끊고 나니 정말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더군요. 교육자로서 남친 뺨을 친 것에 대해서 반성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반성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공부만 하느라 세상에 대해 배운 것은 그리 많지는 않지만 스스로 꼬인 팔자를 만들 정도로 공부만 하는 멍청이는 아니라는 사실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제 자신에 대해 좀 더 알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멍청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엄마가 계셨다면 칭찬해 주었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글을 적는 것만으로도 속이 시원해지네요. 제 하소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숨 쉬는 거 말고는 자랑할 게 없는 사람들이 남의 약점이라 생각하는 것을 그렇게 물고 늘어지더라고요. 그게 본인 수준 낮은 것을 광고하는 것인데 말이죠. 하늘에 계신 어머님께서 쓰니님을 도와주신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똑소리 나는 딸을 보며 어머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잘하셨습니다.